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단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2019년 3월 고2지구과학원 문제고요. 그림은 해수의 수온 분포에 따른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됐습니다. 자, 기업 보면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이 가장 활발한 층은 혼합층이라고 불려지는 A 지역 맞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 원래 햇빛이 약해져서 수온이 떨어져야 되지만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은 B층이 됩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고 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약해지는 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D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적게 도달하는 층은 C층으로 온도가 가장 낮죠. 그래서 A, B, C, 기니 D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딴 식이죠. 자, 3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지구학원 11번 문제였고요.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겨울철과 여름철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럼 어느 게 겨울이겠노? 네, A가 겨울이죠. 수온이 낮으니까 이게 여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에 이제 바람이 더 많이 불어가지고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름철 수온 분포는 A가 아니고 B고요.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은 A보다 B에 더 활발하든지 틀려서 거꾸로죠. 예.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이 잘 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온약층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더 두껍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딴 식이면 빨리 다 풀 수 있겠는데.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 지구학원 19번 문제였고요. 그러면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옳게 말한 사람을 찾는 거겠죠. 자, 학생 A, 가는 공기가 매우 희박한 열권이다. 맞죠? 네, 열권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라하고 라 맞죠? 네, 기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라하고 라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밀도가 커서 다시 도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리고 안에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럼 나와 라 중에서 기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라만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대류만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은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죠. 다가 바로 그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A, B, C 다 맞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3명이 맞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미안하다. 자, 36번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오존 농도와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대류권과 성층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느 게 대류권이겠노? B가 대류권이고 A가 성층권이고요. 보면 오존 농도가 여기 제일 높죠. 그래서 오존층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A에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B 대류권에서는 대류현상에 의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현상은 B보다 A에서 활발한데 B가 더 활발하죠. A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안정적인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기권과 직권의 층상 구조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성층권이죠. 그래서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C는 멘틀이죠. 멘틀이 직권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B는 대류권이죠. 대류권의 기상현상은 지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죠. 각종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지표가 깎이니까. 그래서 기니드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로 수업 시간 했던 것 같네요. 그죠? 38번 2022년 3월 고2 지구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 위도가 다른 세 해역 ABC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수업 시간 했던 것 같네요, 그죠? 자, A가 극지방이죠. 그래서 고위도가 되겠고요. 요 B가 이제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저위도, 적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C가 중위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C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맞고요. 일단 혼합층과 신입층의 수온 차이는 B가 C보다 크다. 혼합층이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보면 C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니까 B가 온도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한 해수온합이 가장 활발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곳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 고위도에는 전부 다 심해층이라 했어요. 이거는 혼합층 수온약층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심해층이고요. 그래서 이제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곳은 이제 요 C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2018년 11월 고1 통합과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디귿은 A에서 C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대량의 화산재가 분포하여, 화산재는 직권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기온이 변한다. 이건 대기의 기온이니까 기권이죠. 그래서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A니까 A가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수권이고요. 석회암은 직권이죠. 그래서 수지, 지수, 요게 이제 니은이 되겠고, 그다음에 식물은 생물권이고, 그 다음 산소가 생겨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니까 이제 생기,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기역, 디귿, 니은 해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풀만하죠. 네. 40번 문제.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직권, 기권, 생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찾아볼까요? 이게 바람은 기권에서 일어나죠. 해수의 혼합은 수권입니다. 그래서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역이에요. 그럼 A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권이 되겠죠. 다음은 하천수, 이건 수권이죠. 침식, 지표 침식, 이건 직권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B가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 이건 생물권이죠. 대기 중에 산소 공급, 이거는 기권입니다. 그래서 생기니까 요 C가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생, 몇 번 이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41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1 통합과학 12번 문제였고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 상호작용의 예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권과 상호작용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 지진은 직권에서 일어나죠. 정리를 해놓고 시작해 봅시다. 해일은 수권에서 일어납니다. 다양히 그 5가지 권역대의 첫 글자가 다 달라가지고 한 글자로 써도 여러분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생물권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기권이 되겠습니다. 화석연료, 직권이고요.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권과 상호작용이 없는 게 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A는 기역이 되겠고요. 그다음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화석연료 이겠죠. 그래서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게 디귿 CC가 되겠고, B가 니은하면은 맞아 떨어집니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기니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17번 문제입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건데, 역시 또 A, B, C, D 찾아가는 거네요. 자, 파도는 수권이고요. 동굴은 직권이니까 A가 수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은 기권이고 해류가 수권이니까 B는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생물권이죠.
생물권이고 증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의 생성은 화석연료가 생물권에서 생물이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된 게 화석연료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생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물화생지 아니고 수기생지. 미안하다. 자, 43번 2022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A에서 D를 표는 A에서 D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수권, 외권, 직권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뭐 빈칸 찾아가는 거네요. 오존층은 어디 있죠? 성층권, 기권에 있죠. 자외선은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 외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가는 외권이 되겠고요. 황사는 이제 땅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거니까 직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이 나가 직권이 되겠고, 바람에 의한 해류 발생,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다는 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외권이다 맞고요. 자, 빙하는 수권이죠. 기억납니까? 예. 빙하는 수권으로 나의 아이고 이러노 해당됩니다. 그 유일하게 수권으로 분류 안 되는 게 미안하다. 수로 잘못 봤다. 빙하는 수권이죠, 수권. 그래서 직권에 해당이 안 되고, 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수권이 아닌 게 수증기. 그러니까 이제 기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지하수에 의한 석계동굴의 형성은 기역에 올 수 있다. 지하수가 수권이고 석계동굴이 직권이니까 나다 사이 맞죠? 그래서 기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이 답이니까 4쪽으로 넘어가서 44번을 봅시다. 자, 이제 소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과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44번 2019년 11월 9일 동학과학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달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로 옳은 것은 했네요. 밀물과 썰물은 달에 의한 조력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대순환은 태양 에너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태지 아니고 서태지 모르죠? 서태지 알아?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 기상현상은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지조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고요. 나의 에너지원은 조력 발전에 이용이 되고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6번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진 해일과 태풍이네요. 지진 해일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태풍은 이제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한 번씩 택배로 이제 고위도로 이렇게 중위도로 보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게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기억, 가는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진은 직권, 해일은 수권, 지수. 그다음 니은, 나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요 가와 나 과정에서 모두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열로 물을 데우는 경우도 있고 태양열로 물로 데우는 것도 있네요. 지열은 이제 지구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태양열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역시 지태네요. 유지태가 많이 나오네. 기역 가에서 이용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맞고요. 자, 나에서 이용한 에너지원은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리고 가는 나보다 날씨 영향을 아니죠. 오히려 그 나가 가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요. 지열은 뭐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넘어간다. 48번 2019년 3월 고2 지구학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의 순환과 이동하는 물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오고 나오고 다 똑같다 그거 했었죠.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태양의 영향이 무조건 모든 탄소도 마찬가지고 탄소 순환이나 그 물 순환이나 다 태양 복사 에너지, 기상현상도 마찬가지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역 과정에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르니까 각종 침식 작용이 일어나죠. 바다가 1년 동안 얻은 물의 양과 이런 물의 양은 같죠. 이거 뭐 계산 안 해봐도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니디 케네디 아니고 기니디 미안합니다. 자 49번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육지, 바다는 각각 물의 얻은 양과 잃은 양이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하고 B는 계산해봐야 되겠네. A는 헷갈리노. 이렇게 되겠네요. 대기의 입장에서 계산해볼까요? 아무거나 잡고 계산하면 되는데요. 육지부터 해봅시다. 육지 월급 얼마 받아요? 육지 할 필요가 없네. 다 돼있네. 대기 해봅시다. 대기는 월급으로 받는 게 증발이 지표로부터 60, 증발로 A 받고 방출하는 게 이걸로 다 안 풀리네요. 96에다가 B가 되네요. 이걸로는 안 풀리네요. 안 풀리고 바다 해봅시다. 바다. 나름 어렵게 만들었네 이놈들이. 이놈들이 아니고 요분들이. 얘는 이제 월급을 받는 게 비강수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유출로 36 받죠. 그리고 증발로 A가 날라가죠.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연립하면 그러면은 요 A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슝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60 더하기 B 더하기 36이 되죠. 그러면 뭐야 똘똘말이네. 이게 풀리지 않네요. 이거는 뭐 그냥 A랑 B 크기 비교하는 거네. 미안합니다. A랑 B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B에다가 36을 더한 거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B보다 크다. 자, 기역은 암석의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죠. 지표 유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에너지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니디 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자,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고2 지구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과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육지, 바다는 각각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습니다. 오는 것을 골라라.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맞죠? 혹은 태양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A는 60이다. 요거는 이제 또 하면 되죠. 육지에 대해서 해보거나 뭐 대기에서 해보면 되겠네요. 육지가 더 간단해 보이나? 육지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강수로 월급 받고 빠져가는 게 증발이랑 지표 유출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A는 9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일단 기역 과정, 지표 유출하는 과정에서 암성의 풍화와 침식이 일어난다. 이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보기가 되네요. 그래서 기디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그죠? 51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학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A에서 C에 해당하는 탄소 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A에서 C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화석 연료는 어디 있던 겁니까? 직권에 있던 거죠. 여기서도 대기 중으로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기 여기 A가 되겠네요. 다음에 해양 생물이 이건 생물권이죠. 바닷물에 탄산이온을 이용하여 탄산이온 어디 있는 겁니까? 수권이죠. 그래서 골격을 형성했어요. 결국은 이제 생물권의 골격이죠. 생수가 되겠네요. 생수니까 C가 되겠네요. 다음 육상 생물권이죠. 광합성 과정에서 생물권이 사는 거고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기권이죠. 생기가 있네요. 생기는 어느 거고 B네요. ACB 아크브 이거네요. ACB가 기드니 시드니 아니고 기드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비웃네. 자, 5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9일 지구과학 20번 문제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 했던 것 같네. 그림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 일부를 표는 탄소 순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직권, 기권, 수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가는 기권이 되겠고요. B는 일단 넘어가고 화석 연료 생성은 이제 직권하고 생물권 사이죠. 그래서 이제 다가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염의 생성은 이제 탄산염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고 그 탄산이온이 칼슘이온과 또 만나가지고 탄산염이 되어서 침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권이다. 맞죠?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 사이니까 A의 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생물권하고 기권이니까 근데 생물권하고 기권인데 사살표로 또 따지면 생물권에서 기권이니까요. A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따로 해가지고 그냥 생물권에서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에서 직권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 곳은 기권이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 6번 문제고요.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예와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가 되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화합물을 생성을 합니다. 식물 중 일부는 죽은 후에 화석 연료인 석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이게 이제 니은이 되겠네. 자, 광합성이면은 기권에서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되겠네요. 광합성이 맞죠? 이산화탄소하고 그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탄소로 치면은 대기에 있다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다가 생물 안에 포도당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권의 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합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꿔주니까 이산화탄소 줄어들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뭐 이거 내가 덜 지었네. 니은은 A, B, C 중에서 C에 해당이 되죠. B를 통해 이동한 탄소. B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한 탄소네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탄산이온이 칼슘이온하고 만나서 탄산염이 되어서 퇴적되어 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서 석회암으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석회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4번 보도록 합시다.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 8번 문제입니다. 선풍기 끄게 선풍기를 썼는가 봐요 아침에. 자, 54번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 8번 문제.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미안합니다. 아침에 빵을 몰래 먹어가지고 딸꾹질 나오네. 자, 기억 화석 연료의 연소로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예. 땅에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죠. 지구 탄소의 대부분은 기권이 아니라 직권에 존재하고요.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따뜻한 콜라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용해되는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풀었던 거네,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5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장례 문제고요. 오랜만에 했다. 2022년 3월 지구과학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수온이 상승하면 A 가족으로 이동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죠. 예. 수온이 상승하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따뜻한 콜라, 김 빠진 콜라를 상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방출하는 양이. 용해하는 양은 줄어들 거고, 그죠? 자, B 과정에서 B는 뭐고? 화석 연료의 생성 과정에서 탄소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탄소는 기권에서 대부분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니까 이 소단원은 사요나라 하고요. 자, 마지막 직권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제가 제일 많죠. 56번 2018년 11월 9일 통합과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발산 경계 혹은 발산형 경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지금 습곡산맥 보이고요. 대륙판하고 해우판이 만나는 곳으로 이제 해구가 또 보이고 되어 있네요. 나의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죠. 그래서 해양판이 짜부되어 가지고 얍시리하고도 단단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판은 가에서 생성되죠. 예, 생성되고 나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적어놨네요. 기니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땅이 벌어지는 부분에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57번 2019년 3월 9일 지구과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은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 연약권 윗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약권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죠. 연약해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판의 평균 두께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껍다 아니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거꾸로 생각하면 틀리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고 밀도가 크고 그렇습니다.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3번 문제입니다. 이는 판의 경계 ABC와 멘틀 대류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죠. 이 ABC 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은 B에 해당이 됩니다. B. 지금 얘가 섭입되고 있으니까 이게 요거는 해양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습곡산맥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륙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도 있고 습곡산맥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B에서는 습곡산맥이 발달, B는 아니죠.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습곡산맥이 발달하지 않고요. CR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는데 이건 뭐 그림에도 힌트를 줬네요. CR에서 멘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만나가지고 위로 뚫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A는, B는 상승 하강 아니고요. C는 이제 하강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상승이 아니라 하강. 59번 2019년 11월 통합과학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 A에서 C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보시다. A를 봅시다. A는 얘가 만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 부위다. 맞고요. B는 어디고 있노? B는 이렇게 서로 비껴나가는 거죠.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그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발 지진은 유일하게 그 수렴형 경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D는 틀렸고요. 자, C는 판이 벌어지는 부분이죠. 벌어지는 부분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게 됩니다. 해구가 발달하는 곳은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였다. 야, 다 풀 수 있겠다. 부탁 해보자. 60번. 2020년 3월 고2 지구화 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주요 판 경계 및 판 경계에 위치한 세 지점 A, B, C를 나는 어느 판의 경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A는 서로 이렇게 비켜나오고 있죠. 이거를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보존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각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되니까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에서는 해령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나는 지금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가 발달을 하고요. 그 해양판이 있으면은 해구가 발달하고 대륙판이 있으면 습곡산맥이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해령은 여기서 보면은 C에서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나와 같은 판 경계는 B보다 C에서 발달한다 했는데 C보다는 B에서 발달한다. 수렴형 경계니까 거꾸로 적어놨네. B하고 C를.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지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 부근의 판 경계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발산 경계,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인 부분은 멘틀이 올라와서 이렇게 벌어져야지 발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서로 비껴나는 부분이죠. 옆으로. 그래서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되는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D가 화산 활동은 B보다는 B는 해봐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산 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A는 그 벌어지는 틈 사이로 이제 마그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번. 2020년 11월 고1 통합과학 3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발산형 경계를 나는 보존형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 뭐 그림만 봐도 여기 산맥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나에서는 해양판이 소멸한다는데 소멸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보존되는 경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발달 거꾸로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그 수렴형 경계 대륙판끼리 붙는 거랑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6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11번 문제고요. 그림은 해령 부근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했는데 뭐 판 경계면은 지진은 기본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진은 다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두껍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요렇게 판이 생성되어 가지고요. 요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가까울수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녀석이겠죠. 멀어질수록 생긴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럼 퇴적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래될수록 퇴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오래될수록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오래되었느냐? 얘가 이제 늙음 젊음이랄까요? 늙음 젊음 나이가 A 쪽이 더 많죠. 왜냐하면 여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탄생하는 곳이에요. 탄생하는 곳하고 가까울수록 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줄로 갈수록 오래된
지형이고 따라서 퇴적물도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거꾸로 해놨죠. 예. 자,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기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4번 2021년 3월 고2지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멘털의 운동으로 어떤 판의 경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에 보면 가. 냄비에 우유를 붓고 표면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서 코코아층을 만든다. 나. 냄비를 가열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다.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을 핑계로 해서 이제 코코아를 해먹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코코아층으로 갈라진 틈으로 우유가 끓어오르고 코코아층은 두 조각으로 나뉘지 서로 멀어졌다. 그래서 우유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면서 코코아층이 이렇게 멀어지니까 우유가 멘틀이고 그죠? 코코아층이 이제 암석권 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유는 멘틀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은 판에 해당이 되죠. 위 실험은 판의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아니고 이딴 변화다. 5번. 자, 65번. 아 뜨거. 2022년 11월 9일 통합과학 11번 문제입니다. 11 더하기 11은 22. 자,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A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는 가의 X에서 X 프라임 구간에서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보면은 이제 얘는 지금 보면 일단 서로 섭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해양판이라고 볼 수 있죠. 100%. 왜냐하면 뚫고 들어가는 거는 해양판입니다. 사실 우리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그 오른쪽은 대하판이라는 거를 대량판이란다. 미쳤다. 대양판은 뭐 잡종이죠. 대륙판 해양판도 아니고 대륙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A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형을 잘못 찾았네. 자, 니은 다 발음이 어려워. 여기는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게 화산이니까. A에 인접한 판의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크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들어갔죠.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니만 맞았어.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대 66번 문제. 이것도 봐. 이것도 수학적에 봐봐. 22 곱하기 3은 66. 야, 이거 다 맞추려고 이렇게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6번 2022년 3월 고2 지구학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판 경계 ABC를 나는 ABC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습곡산맥이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대륙판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수렴형 경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이요 적절할까요? 습곡산맥이 생기나요? 예 하면은 A의 습곡산맥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푸는 것보다 대입법을 추천합니다. 넣어보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억은 요거겠네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또 대입을 해볼까요? 니은의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한번 해볼까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그러니까 요 두 개 남았잖아요. 예 했을 때 B를 한번 볼까요? B를 보면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마그마를 뚫고 나가지고 화산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오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비껴가니까 화산 활동 잘 안 일어나죠. 맞네요. 제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1번이 판이 소멸되었느냐가 니은에 있었다라고 하면 넣어보면 되죠. 판이 소멸되느냐 예 했는데 여기 B가 있으면 안 맞잖아요. 이건 판이 생성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보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니디나 이런 문제 객관식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입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풀어도.
자, 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은 어느 해양저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보면 요 세로축이 나이예요. 나이고 가로축은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요. 여기가 보면 나이가 가장 어리죠. 완전히 갓난아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각이 생성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여기 열곡이 있을 거고, 그죠? 해령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고 있는. 요게 이제 요게 해령이고, 이거 열곡이고. 이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곡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나이가 가장 어릴 거고,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자, 보면은 자, A 지점하고 나이 차가 200만 년만큼 나이 차가 나는 지점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SB라고 할게요. SB. 요거를 SC라고 하겠습니다. 아, SD라고 할까? SD. B하고 D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길어? 예, D가 더 길죠? 그 말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게 땅이 생겨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이동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이만큼 가는데 2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얘는 요만큼 가는데 200만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만큼 동안 간 거리가 얘가 더 길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빠르겠어? 어느 판이? 오른쪽 판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 C에서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가장 어린 지점이죠.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두껍다 했는데,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오래될수록 두껍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가 더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퇴적이 일어나서 더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보다 B에서 두껍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A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최근 2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느렸죠. 이거 비교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00만 년 동안에 B가 속한 곳은 SB만큼 이동했고요. 200만 년 동안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200만 년 동안에 D가 포함된 판은 SD만큼 이동했는데, SD가 더 멀었잖아요. 같은 200만 년 동안 간 거리가 더 멀었으니까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빨리 다 풀게. 68번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탐보라 화산의 위치와 화산 분출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북한국 아일랜드에서 감자의 감사해서 그 시간 기근이 발생하고 감자 생산이 감사한 이유는 남북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많은 양의 화산재의 햇빛을 가렸기 때문이고 말해줍니다. 자, 아일랜드 기억은 화산재에 의해서 낮아졌죠. 낮아졌고요. 이 화산 폭발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피해를 줬고요.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9번 2020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2번 문제다. 그럼 백두산 폭발이 일어난 후 2시간 및 18시간이 지났을 때 화산재 분포를 나타낸 건데 쫙 퍼지고 있죠. 하루 만에. 화산재는 주로 북서풍이 이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지금 남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서풍 맞습니다. 북서풍이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분출된 화산재로 인해서 대기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증가할 거고요. 맞아 할게요. 백두산 화산 폭발 우리나라 주변기 환경비 운영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지구과학 19번 문제고요.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래저래 한번 읽어보고요. 자, 기억은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 맞죠? 백두산 폭발로 다양한 화산 불출물이 방토할 거고,
그리고 화산재는 또 이론점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요. 71번 2022년 3월 고2 지구학 19번 문제. 그림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에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나타내고 그런 A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진이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지진은 판의 중앙부보다 판의 경계부에서 주로 마찰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충돌 이런 거에 발생합니다. 자, 니은 지진의 일은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를 당연히 일으키겠죠. 상식 수준에서 풀면 되겠네요. 자,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